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3% 하락한 25,270.8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63% 내린 2,723.06에 나스닥 지수는 1.04% 하락한 7,356.9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간 기준으로 2.36%, S&P 500 지수는 2.42% 상승했고 나스닥은 2.65% 올랐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정부가 이란 원유 제재에서 8개 국가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데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0.9% 하락한 63.1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이번 주 6.6% 급락했고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3%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5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실업률은 지난달과 같은 3.7%를 유지했습니다. 실업률은 4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한 고용시장이 다시 확인되면서 월가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더 빠른 속도로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용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오른다면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3% 그리고 코스닥은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는 최하로는 1960선 그리고 최대로는 218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중간선거일 텐데요.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지난달에 반대 매매는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용 잔고는 줄어들었는데 시장의 바닥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증시부터 조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3% 그리고 코스닥은 4%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 영향력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함께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중간 선거일 텐데요. 관전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 증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시 바닥의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광군제가 임박했습니다. 연말에 소비 기대감 받고 있는데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3%, 그리고 코스닥은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시장 상황 함께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시장 먼저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요. 지난주 주 초반, 지난주죠? 2주 전에 어떤 그 급락 양상, 그리고 10월 양상들이 그대로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그림. 특히나,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신용 잔고가 상당 부분 털리게 되는, 소위 말하는 아침 동시호가 때부터 반대 매매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이로 인해서 시장, 다소 좀 불안감이 상당 부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다가 점차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 그 발언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 급선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러면서 미국 뉴욕 지수도 모두 상승 반전하는 그런 그림.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특히나 상해 증시 역시 같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3.5%, 코스닥 5%가 넘는 급등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2100선을 향해서 한껏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시장과 11월 시장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듯 싶습니다. 10월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13%의 급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20포인트의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급락이 있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11월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 연말 시장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도 상황도 상당 부분 10월과 11월 급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한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일단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 반등의 기대감 한껏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좀 강화되어가는, 회복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점차 지난주 중후반부터 점차 시장 내 좀 확산이 되면서 시장 기대감 키워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G20, 아르헨티나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말 정도로 좀 대체적으로 마음속에 좀 새겨두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두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갈등 완화, 급격한 선회 가능성이 시장 내에 기저에 깔려 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 이미 거의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역과 관련된 이슈,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기에, 그리고 시장은 한껏 어떤 그 기대감 부풀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는 11월 한 달 내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상당 부분 안정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은 외국인 수급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제 지난주에도 역시 빵을 비롯한 전반적인 미국 IT 업종의 어떤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도 11월 일단 불안감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 내 가장 매우 큰 어떤 주류 맥락은 아마도 기대감이 시장 내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단추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단추를 묶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내일 열리게 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간선거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시장 내에 보여줘 왔었던 어떤 제스처들, 보여줘 왔었던 그의 어떤 입지를 확고히 해 놓기 위한, 입지를 단돌이 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인 발언들, 그의 경제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일단은 중간선거로 바로 집결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과의 어쩌면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화해 모드, 화해 제스처, 이 부분 역시 중간선거를 겨냥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그런 그의 어떤 뉘앙스,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 간의 어떤 G20 회담에서 미국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중간선거를 이겨야만,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아마도 오히려 최근까지 있었던 어떤 혼란스러운 양상들 조금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양당 구도,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당 구도 내에서의 미국 상하원,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나리오, 어떤 그림을 그리면 우리 시장 내에 가장 좋은 그림이 나타날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 것이,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일단은 좀 다수석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에는 큰 그림 없이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좀 중도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일단은 그게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내에 외국인 순매수는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봐도 충분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갔죠. 원화 환율이 절대 흔들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1121원까지 하락하는, 원래 1140원이었습니다. 한 20원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 줬다라는 부분, 주간 기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이미 상당 부분 주가도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자신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이번 주에 FOMC 회의, 이번 주말 FOMC 회의가 하나 예상이 되어 있긴 한데요. 시장 내에서는 일단 11월 FOMC 회의는 그냥 넘어갈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2월 FOMC 회의,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12월 FOMC 회의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다만 시장의 어떤 트레이더들은 그래도 이번 주 말 있을 FOMC 회의,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어떡하겠느냐. 일단
관심은 가지고 있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놓으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아무래도 시장 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 투자 심리의 변화를 촉발시킬 만한 그런 큰 어떤 그 이벤트 내지는 큰 경제 지표의 발표, 큰 어떤 이 현상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오히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지난주 우리 시장이 끝나고 미국 금요일 시장의 어떤 그 하락 반전 부분, 뭐 다우종합지수는 한 0.4%, 0.5%, 나스닥 지수는 1% 정도 다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의 배경은 크게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겠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와 관련돼서 어떤 그 노이즈가 지금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완화냐, 갈등의 재긴장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다소간 좀 혼란 양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용지표가 사실상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뭐 실업률 역시 여전히 뭐 예상했었는데 3.7%.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업률 부분이 아니라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다라는 부분. 평균 임금 상승률이 연율 기준으로 3.1%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3%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오히려 3%보다 조금 못 미쳤으면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당 부분 촉발제 역할이 해놨을 텐데, 임금 상승률이 3.1% 오히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왜 그러냐? 왜 이게 시장 내 안 좋은 부분으로 부메랑으로 나타났느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미국 FOMC의 금리 스탠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소. 고용 부분과 물가 부분이 있는데,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근데 고용 안정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더 불안해지지도 않고 더 버블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물가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평균 임금이다라는 부분. 평균 임금이 시장 예상치보다 빠르게 상승을 한다라면 물가 상승률의 상당 부분 많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FOMC에서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지난 주말 FOMC의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다시금 시장 내에 조금 더 노이즈가 생겼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러한 평균 임금 상승률의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그런 상승률이었다라는 부분. 이 속에서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 찾아보시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 임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부분, 고용과 관련된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근데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제가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불확실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 뭐가 어떻게 됐건, 어떤 시나리오들, 어떤 그림이 펼쳐지던 어떤 중간 선거는 끝난다.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다시금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게 첫 번째 단추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시나리오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한 양상으로 가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더 큰 맞불을 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이 더 폭증될 가능성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의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그가 말 그대로 넘버원 USA라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미국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배분,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마도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흥국 국가들이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그러한 그 기대치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이슈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가 FOMC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탠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슈. 지금 자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세 번째가 기술. 기업단으로 좀 들어와서 고성장 기술주. 우리 시장 내에서 본다면 IT 업종도 있고요. 바이오, 제약. 소위 말하는 고퍼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 이에 따른 PER이 과연 적정하냐, 아니면 과열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3분기 실적 시즌 지난 직후 아마도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시장 내 중요 어떤 그 쟁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칠 그 이벤트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오늘 대이란 제재, 물론 다소한 8개 국가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그런 조치 취하긴 했습니다. 일단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 원유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부분,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내일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입 통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미국의 어떤 그 관세 강화 부분,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얼마나 그들의 수출입 물동량 자체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역 관세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고 있는지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8일 목요일에 중국 10월 수출입 지표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일에는 이제 미국 FOMC 회의 발표 예정에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번 예상은 일단 동결적으로 그대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전체적인 이번 주 이벤트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가올 이슈는 분명합니다. 광군제 이슈 있습니다. 광군제 이슈 챙겨보시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시장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건너갈지, 이제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 우리가 미리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주셨지만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선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0년간 중간선거 발표 이후에 S&P 500의 일일 평균 수익률은 0.7%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엔 좀 상당히 과거의 선거 결과는 상당 부분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 내 지배적이다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방향들, 그리고 시장 내 어떤 그 위기감, 위협감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그 발언들이 사실상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를 위한 어쩌면 모든 것이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한 어떤 그 정치적인 쟁점화, 그 정치적 쟁점화, 정치적인 이슈와 그의 경제 노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신뢰를 다시금 받아내느냐, 그러면서 시장의 힘을 더 받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 판단음의 어떤 그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를 시장 내 소위 말하는 상당 부분 레버리지 했다라는 평가가 상당 부분 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사실상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 부분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중간 선거를 위한 그의 하나의 제스처라고도 봐야 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무역 합의에 초안을 작성해라. 합의라는, 초안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합의라는 쪽에 포커스를 좀 가져보면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봉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 봉합의 시기, 봉합의 그 어떤 기간은 아마도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11월 29일 그 어떤 그 가이던스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가 쏠쏠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려면 그에 대한 전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간선거의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조금 좀 패하게 된다. 승패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라고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가 판단하기에 패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 희석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격화 내지는 더 심화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1단계는 중간선거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갈등 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염두에 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좀 조금 더 자세히 해보죠. 상원과 하원. 상원에서 35명을 선출을 하고요. 총 100석이 있습니다. 주당 2명씩이니까요. 총 100석 중에 35명 선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전체 435석 중에 이번에 이번에 이제 총 435명은 다 이제 뒤바뀌게 되는, 다 선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원,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하원이 조금, 민주당 위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의 컨센서스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한 것, 당장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확보하는, 다수석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목표,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여부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달러와의 강세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슈가 얼마만큼 더 격화되어질지, 완화되어질지,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이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하지만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은 먼저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아마도 시장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요, 물론 중간선거 결과에 당장은 주목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에 따른 각종 정책들의 변화 가능성 여부이다라는 부분. 결국은 중간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완화와 관련된 투자 심리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주요 관건일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트럼프 중간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분명히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이는 그의 정책 방향에 더욱더 힘을 싣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열어 놓으면서요, 패배 시는 미중 무역 분쟁 격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이고, 오히려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발언의 뉘앙스, 그리고 어떤 그 스탠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캐치하기 위한 노력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우리 증시로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반대 매매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1,000억 원 이상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11월 들어서 주가 반등으로 이러한 반대 매매가 오히려 증시 바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신용 매매가 신용장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10월 한 달 동안 한 2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장고 한 9조 원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 불안하니까 신용잔고를 섣불리 늘릴 수도 없고, 늘리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하면 나의 지금 현재 신용잔고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현재 대다수의 신용잔고를 사용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 거꾸로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 시장 내, 특히나 지난주 시장, 어찌 보면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생각을 해보시면요. 화요일이 시장 반대 매매,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1,000억 원 이상의 반대 매매 물량. 말 그대로 시장가로 내는. 시장가는 하한가입니다. 물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 하한가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하한가 매도.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기계에 의한 매도.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신용잔고 물량이 상당 부분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 결국은 통상적으로 신용잔고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증시는 바닥이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투자자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반대 매매가 극에 달했던 화요일, 수요일이 우리 시장 내 최바닥일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무게를 좀 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복의 어떤 그런 모습은 피했다라는 부분. 주가가 다시 반복의 모습을 피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시장에 상당히 어떤 그 그림은 상당히 몸이 가벼워지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펀더멘탈에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급에 의한 시장의 변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시장 상당히 가벼워졌다. 지금 이제 몸이 상당히 가벼워지고 재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열어놓으신다면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차원의 그림, 이 그림보다는 단기적인 짧은 관점의 매매 쪽으로 일단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분명한 것, 낙폭이 큰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여 보자라는 그런 말씀 분명하게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잔고 비율 변화에 종목별로 주의 내지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가가 급등 시 분명히 변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신용잔고의 각 개별 종목들의 신용잔고의 급격한 변화 부분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 무슨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대변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원인, 파악, 왜 그런지 배경 파악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음 주에는 글로벌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11일에는 중국의 광군제가 열리고요.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쇼핑 시즌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월 시장이 시장을 상당 부분 눌러왔었던 10월 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것, FMC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요. 트럼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근데 가장 크게 우리 시장을 사실상 알게 모르게 흔들었었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뭐였냐면요.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10월달 선반영되어 갔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않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그들의 기업 실적의 모습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까지 생각을 해서
기업 실적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PER 부분이 상당 부분 조금 좀 위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져보죠. 네, 하지만 시장은 미래도 보고 현재도 보고 당장 뭐 다음 주도 보고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지성 집단의 산물이기에 우리가 뭐 한 가지만 집중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일단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점차 긴장이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11월 한 달 아마도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 부분은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끝나간과 동시에 글로벌 소비 시즌의 시작이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중간 선거가 끝난다라는 부분도 있고 10월, 11월 말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해소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게 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그림으로 우리들 시장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결국은 소비 시즌의 시작이다라는 점. 소비 시즌의 시작은 다음 주 11일 광군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 11일 광군제, 22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23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이 되면서 연말연시에 글로벌 소비 시즌이 다시금 열리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 1월에는 각국 정부들의 정책과 관련된 신규 정책과 경제 정책의 발표와 관련된 정책 이벤트들, 정책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11월, 12월, 1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단 그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이제 우려될 요인은 12월 19일 날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연말로 다가가면 우리 코스닥을 비롯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코스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큰 그림 속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바뀌어 가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한번 머리에 새기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마음 편하게 좀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번 주는 중간선거. 근데 중간선거 전, 지난주에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던 것이 이건 트럼프의 입이었다.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중간선거와 관련된 그의 전과 후, 그의 목소리의 변화, 목소리 톤의 변화가 어떤 방향을 그려줄지 이 부분에 우리가 매우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따라서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 관련 뉴스 플로우에 주목하자. 아울러서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고 PER,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이것 역시 우리가 매우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 드린 말씀 전체적으로 아마도 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도 이 큰 그림 속에선 변화보다는 오히려 아마도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지 그림을 그리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이 투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맑고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구 3도에서 한낮엔 19도까지 오르면서 많게는 15도 이상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 동안 포근하지만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발생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서쪽 지역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경상도는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지만 평년 기온보다 높겠고요. 서울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도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 20도, 부산 21도,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목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